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 포항에서 있었던 정말 안타까운 오토바이 사고 소식인데요. 덤프트럭 관련 사고라 듣는 라이더 여러분도 마음이 좀 그러시겠지만 이게 또 우리 안전이랑 직결된 문제니까요.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우선 확인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사고는 지난 6월 26일 오후 한 2시 40분쯤이었고요. 포항 남구 대잠동에 있는 효자사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효자사거리 거기가 평소에도 차가 꽤 많은 곳인데 구체적으로 사고가 어떻게 난 건가요?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가 있었고요. 그 앞에는 1톤 트럭이 서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25톤 덤프 트럭이 오토바이와 1톤 트럭을 연달아 추돌한 겁니다. 연달아서요? 아이고, 피해 상황은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38살 남성분이셨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가셨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38 정말 한창 나이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오토바이 앞에 있던 1톤 트럭 운전자는 괜찮으셨대요? 1톤 트럭 운전자분은 다행히 경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나이는 40대 또는 30대 남성으로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경찰은 일단 덤프 트럭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했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졸음운전이라 대형 트럭의 졸음운전 정말 찰나의 순간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네요. 사고 오토바이 기종도 혹시 좀 알려진 게 있나요? 네, 현장 사진을 보면 아마 혼다의 XADV 750cc 모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라이더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앞바퀴 양쪽에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고 또 튜브가 없는 스포크 휠 이런 게 특징인데 XADV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렇군요. XADV. 근데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요. 이게 그냥 뒤에서 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방 사고랑은 좀 달라 보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오토바이 파손 상태를 보면 뒷부분뿐만 아니라 앞쪽, 그러니까 핸들이나 헤드라이트 쪽, 그 앞 카울이라고 하죠. 외부 덮개, 그쪽 파손도 굉장히 심해요. 앞쪽도요? 네. 그래서 단순 후방 추돌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1톤 트럭 뒤에 오토바이가 서 있었는데 덤프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받고 그대로 밀어서 오토바이가 앞차랑 덤프 사이에 끼인 거죠. 이른바 샌드위치 상태요. 샌드위치.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오토바이가 맨 앞에 있었는데 덤프가 뒤에서 받고 오토바이를 앞으로 쭉 밀고 나가면서 마침 교차로를 지나던 다른 1톤 트럭 옆면이랑 또 부딪혔을 수도 있어요. 사고 사진에 1톤 트럭이 잘 안 보이는 점도 있고 해서 어느 쪽이든 정말 끔찍하네요. 운전자분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 사진 중에 어떤 남성분이 구조 활동 없이 그냥 통화만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트럭 운전사인지 시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손쓰기 어려운 좀 위중한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쩌면 충격 직후에 바로 현장에서 즉사하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라이더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잖아요. 가만히 신호받고 서 있는데 뒤에서 그것도 대형차가 와서 들이받는 거. 이건 피할 수도 없고. 네, 방어운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다들 남 일 같지 않다고. 그럼요. 원본 사진 보신 분들은 그 참혹함 때문에 더 충격받으셨을 거고 고인애도하는 글도 정말 많았고요. 동시에 이제 덤프 트럭 같은 대형차에 대한 공포심, 특히나 이 뒷방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졌죠. 네, 무섭죠, 솔직히. 그래서 그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덤프기사 처벌을 엄청 세게 해야 한다,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빗발쳤고요. 또 대형차 운전자분들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고 때마다 꼭 나오는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 방어운전 논쟁이요. 네.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왔죠. 일부 라이더분들은 이건 불법이고 욕먹을 짓이라도 어쩔 수 없다. 신호대기 할 때 대형차 뒤에는 절대 서지 마라.
차 사이로 빠져나가던가 뭐 우리가 차간 주행이나 칼치기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면 무조건 맨 앞으로 가야 산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네, 절박한 거죠. 또 그게 불법 주행이고 다른 사고 위험도 있고 다른 운전자들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당연히 많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논점으로 나온 게 바로 지정차로제의 문제였습니다. 아, 지정차로제. 네, 아시다시피 지금 법으로는 오토바이가 하위 차로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대형 버스나 트럭이랑 같은 차로란 말이죠. 이게 오히려 라이드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지정차로제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네요. 만약에 다른 차로로 갈 수 있었다면 이번 사고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죠. 법 지키고 하위 차로에 서 있었던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아, 참 현실이 너무 씁쓸하네요. 네, 그래서 뭐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적인 조언들도 많이 나왔어요. 백미러 정말 자주 보고 뒤에서 대형차가 좀 빠르게 온다 싶으면 경적을 짧게라도 울려서 좀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아예 대형차 많은 차로는 좀 피해서 다니자 뭐 이런 얘기들이요. 법규를 지키는 것과 현실적으로 내 안전을 지키는 것 사이의 딜레마네요, 정말. 도로 위에서 라이더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고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당의 바이크판 사건 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